안녕하세요. GTOTV의 김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샘CNS의 세라믹 기판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샘CNS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프로브카트에 들어가는 세라믹 STF라고 하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을 할 때 웨이퍼 테스트단에서 프로브 테스트를 하는데 이때 쓰이는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S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프로브 카드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웨이퍼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검사를 할 때 여기 이게 프로브 카드라고 하면은 위에 PCB가 붙어 있고 밑에 여기 STF라고 하는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공간 변형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세라믹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샘시네스가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프로브 카드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가운데 이제 세라믹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라믹이 들어간 이유는 밑에 이제 웨이퍼가 들어가고 위에 PCB로 그 선폭을 읽어내는데 웨이퍼의 선폭과 PCB가 읽어낼 수 있는 선폭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스페이스 트랜스포머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근데 이제 샘시네스가 만드는 세라믹 기판, 세라믹 STF에서의 그 기술력이 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LTCC라고 하는 기술이 샘시네스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CC라고 하면은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이라고 해가지고 저온에서 세라믹을 소성시키는 거가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온에서 세라믹을 소성시킬 때에 어떤 장점이 있냐 봤었을 때 세라믹이라는 게 원래 소성 전과 후에 엄청나게 많이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거의 한 15% 정도. 근데 이 LTCC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샘시네스의 기술력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대면적으로 수축할 때에 이게 거의 수축하지 않을 정도로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세라믹 기판을 만들 때 거의 한 10 개에서 70개 층까지 층층이 쌓아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쌓아 올릴 때 이 선폭을 맞춰서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라믹 기판 하나하나가 수축률이 너무 세면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선폭이 얼마나 줄어들지. 그러면 이게 쌓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축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큰 기술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샘시네스의 이 LTCC STF가 왜 기술적으로 뛰어난지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대면적 무수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라믹 기판을 크게 만들 때에 수축률이 보통에선 10에서 15%인데 센시네스 기술을 활용하면은 그거를 이제 0%대로 수축되는 걸 거의 적게끔 해 가지고 이렇게 세라믹 기판을 만들 때 쌓아 올리면서 만들 때에 정밀도가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 층에서 40 층까지 쌓아 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층을 쌓아 올릴 때 비하를 수축 오차 없이 일체로 맞물리게끔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이 되게 난이도가 높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시네스의 STF 기술이 수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세 강공 정밀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특성 열팽창 개수라든지 유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샘시네스 관련해 가지고 세라믹 STF 말고도 세라믹 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나온 기사 중에는 뭐 HBM 맞춤형 차세대 반도체 세라믹 기판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세라믹 기판은 기존의 PCB에 대비해서 내구성과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거에 맞게끔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리 기판이라는 것과 이제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유리 기판도 이제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유리 기판, 그 코어 유리 기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코어의 세라믹 기판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BM용 PCB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에 있는 그 유기 물질의 PCB 기판을 뭐 유리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라믹 기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이슈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열 팽창 개수가 유리기판이나 세라믹 기판이나 이제 실리콘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AI 반도체 패키징을 할 때에 이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라믹 기판을 만들 때에
한계점이 미세공정 구현도, 정밀도 이게 과연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기판을 만들 때에 과연 PCB 기존의 유기기판 PCB만큼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폭 그래서 선폭을 PCB 기존의 유기기판 PCB만큼 작게끔 만들어내게끔 거의 막 10 마이크로미터 선폭 이하로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봤었을 때 뭐 레이저로 직접 이렇게 노광 공정을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세라믹에다가 이런 식의 이제 기술적인 여러 그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레이저로 노광 공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특허들도 어, 이 샘시네스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1년도에 등록된 특허를 보면은 이게 세라믹 기판이 있고 세라믹 기판에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쏩니다. 레이저를 쏘고 이게 이제 강간 물질이죠. 강간 물질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빛을 쏴줘서 이렇게 만드는 말 그대로 세라믹 기판의 선폭을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노광 공정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가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다. 레이저를 조사해서 패턴을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강강성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거기다 노광해가지고 세라믹 기판을 만드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특허가 이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층 세라믹 기판을 만드는 특허에 대해서 이제 공개 특허가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을 위한 대면적 고사양 세라믹 회로 기판과 관련된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서 특허가 나온 게 있고요. 여기서 읽어보면은 세라믹 기판 특징상 그 저기 위에다가 세라믹 기판 위에다가 코어 기판이니까 유기 물질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선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스핀 코팅 할 때 유기 물질 스핀 코팅 할 때의 세라믹 기판이 이제 휜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에서는 이 세라믹 기판 자체가 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쪽과 이 세라믹 기판이 위와 아래에 수축률을 달리 만들어서 휘게끔 만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수지층을 붙여 넣을 때 이 수지층이 세라믹 기판의 휨 상태를 복구시키는 압축 능력이 있는 수지층을 넣어서 두 개를 결합시키면 세라믹 기판이 쫙 펴지게 된다. 라는 식의 특허를 이제 출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성의 특허들도 이제 세란기판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반복 측면에 대한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샘CNS의 세라믹 기판 기술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그 세라믹 기판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